어느 시점을 은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퇴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정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인 은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니까요. 문제는 돈벌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는 점 아닐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의식주 비용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일하지 않고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소득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양한 노후소득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도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은퇴자 주변에서 자주 접할 법한 보편적 노후소득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퇴 준비에 소홀했던 은퇴자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접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돈벌이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언급했던 의식주 관련 비용까지 틀어막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매월 일정한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든 적든 정년 그 이후에 일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매월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든 적든 정년 이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개중엔 국민연금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국민연금은 많든 적든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종신 돈주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후준비 1순위로 지목하는 돈주머니가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월수급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듯합니다. 당신이 예측하는 국민연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의 몇 %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노후생활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이 또한 노년기 삶의 질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조사되었던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생활비 매월 277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몇 %의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평균 연금 수령액은 10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의 약 37%를 해결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할 수 없이 일하지 않아도 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돈주머니를 찾아야 하니까요. 많든 적든 정년 이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 둘째,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 개인 33만 원, 부부 기준으로 약 53만 원입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노후소득원으로 합산하면 부부 합산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103만 원, 기초연금 53만 원으로 156만 원이 되겠죠. 노후생활비 대체율은 56%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세 번째 고정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많든 적든 정년 이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 셋째, 주택연금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소득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후소득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65세 이상 자가주택 보유율이 약 75%의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걸림돌은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주택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해먹은 부모의 그 착한 마음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주택을 연금화하는 문제는 아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알량한 그 주택은 노후생활비 히든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세 정년이 넘어가면 소득은 줄거나 끊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짧게는 정년 이후 20년, 길면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까지 물려줄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도시에, 그것도 노른자 땅 위에 자가주택이 위치한다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은퇴자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종신토록 매월 2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어요. 2억 주택이면 41만 원, 3억 주택이면 62만 원, 4억 주택이면 82만 원, 그리고 5억 주택이면 약 102만 원의 종신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본 영상은 3억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매월 62만 원을 종신소득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소득은 156만 원에 주택연금 62만 원이 더해지면 일하지 않아도 218만 원의 고정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생활비로 대략 79%를 확보하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약 59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정년 그 이후에 일하지 않아도 발생 가능한 네 번째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많든 적든 정년 이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 넷째. 치사한 생각이지만 자녀들의 용돈입니다. 자녀들이 은퇴 부모에게 지원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와 용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상당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부모 지원 비용은 월 평균 1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233만 원, 노후생활비 대체율은 84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자녀들의 지원액과 지원하는 기간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신소득원으로 구분 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녀를 믿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비는 대략 44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다섯 번째 고정소득원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겠죠.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원으로 구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많든 적든 정년 이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주머니, 다섯째, 퇴직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다면 일정액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발생하죠. 그리고 약간의 예적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할 때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지만 고액퇴직금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는 예가 허다합니다. 2021년 기준 퇴직 근로자의 평균 퇴직금 1,501만 원입니다. 이것을 평균 수명 84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후로 환산할 경우에 예상하는 월 소득액은 매월 5만 2천 원 수준이죠. 그렇다면 노후 소득은 238만 원이 되고 노후생활비 대체율은 86%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정년 이후에 일하지 않고 짜낼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을 살펴보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대략 40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일하지 않고 노후생활비를 확보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아니란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곳 외에도 더 이상 돈 나올 주머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써야 할 돈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싫든 좋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고정소득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택배 평균 소득은 대략 100만 원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 탑승이 가능한 연령이니까요. 예시했던 것처럼 지하철 택배 일을 통해서, 물론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거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이 더해질 수 있죠. 그러면 노후생활비 277만 원은 가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월 60만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만큼 저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하는 노후도 확실한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70대 중반을 넘어가면 돈벌이가 쉽지 않으니까요. 평균 수명은 해마다 약 0.4세씩 증가합니다. 2024년 현재 평균 수명이 84.3세죠. UN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년 이후에 13년을 더 일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73세가 소득 정년인 셈이죠. 73세 소득 정년 그 이후에 평균 수명 84세까지 대략 11년 동안 근로소득이 없이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고 고정소득원으로 예시했던 것들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후 생활비도 상응하는 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의료 및 간병 위험이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지출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폭탄이 따로 없는 그런 위험입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의료, 간병 폭탄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후 파탄의 그림자가 들이온다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돈 없이 살 수 있는 노후는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동 산유 북극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년 이후에 일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으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소득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노후 생활비를 어느 정도 목표하는가에 따라서 생활비 대체율은 달라집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일하지 않아도 버겁지 않은 노후 생활을 이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일과 상관없이 발생 가능한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정년 이후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후인지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노후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